전주와의 네 번째 통합 논의가 진행된 완주는 지방선거 일정까지 맞물리면서 큰 진통을 겪었죠. 이번에는 완주 발전 적임자를 자처한 두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자족 도시로 도약할 청사진을 실현하고 지역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 적임자는 누구일까요? 완주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완주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참석자 소개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희태입니다. 네, 기호 5번 무소속 구경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경석입니다. 네, 오늘 좌석은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두 후보의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 유희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완주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유희태입니다. 민선 8기 동안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완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완주는 인구 10만 시대를 열었고 수소 특화 국가 산단과 피지컬 AI, 문화 선도 산단이라는 미래 성장 기반도 확보했습니다. 로컬푸드와 농촌 융복합 산업, 통합 돌봄 확대,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농촌과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는 군민과 함께 하나 된 완주의 힘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완주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더 큰 도약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조업은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산업, 교육, 문화, 복지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저 유희태는 소수산업과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완주의 산업들을 바꾸고 청년에게는 기회가 넘치고 어르신은 행복하며 기업은 모이들고 일자리는 늘어나는 새로운 완주를 기필고 완성하겠습니다. 태양광과 분산 에너지 기반의 완주형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이 함께 혜택을 나누는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 지역 상생의 새로운 기준도 세워 나가겠습니다. 완주는 지금 산업 대전환과 미래 도약의 출발선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완주의 미래 비전과 실행 방향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구경석 후보 인사 말씀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완주 군민 여러분, 이번 6.3 선거 완주 군수 후보로 출마한 구경석 군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4년 전 우리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10년 전 철없는 행동, 상갓집에 가서 노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하고 부도덕한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를 사랑하는 많은 군민들께서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저 구경석 하루에 15시간씩 천일간 산에서 성찰하고 반성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독선과 불통을 종식시키고 군민이 정책을 입안하고 군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는 군민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의 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과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 그리고 다시 2차 공통질문과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통질문은 전북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사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지역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반영했단 말씀드립니다.
그럼 공통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자동차 등 완주 지역의 전통 제조업 업황이 장기간 침체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소 산업에 이어서 피지컬 AI와 같은 첨단 산업이 또 완주에서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두 분께서는 완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 산업 어떻게 육성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답변 유희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전통 제조업은 지금 새로운 산업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동안 다져온 산업 기반 위에 완주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첨단 산업 중심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민선 8기 동안 완주는 수산업 기반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민선 9기에는 이 기반 위에 첨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첫째, 피지컬 AI 산업입니다. 완주는 전국 최초 수준의 피지컬 AI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총 사업비 389억 원 규모의 선도 모델 시범 사업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 3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 본사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완주군 이런 약 30만 평 규모의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테크노 1단지에 들어설 2,800억 규모의 전북 최초 AI 데이터 센터와 연계 AI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방위 산업입니다. 현재 전부의 정부 지정 방산업체 4개 가운데 3개 기업이 완주에 위치했습니다. 민선 9기 완주는 단순 제조 도시를 넘어 수소, AI, 미래 모빌리티 방산이 융합된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구경석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완주에는 그 370만 평의 산업과학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이 많이 입주해서 우리 전북의 경제뿐만 아니라 완주의 먹거리로서 경제적인 기여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그런 기업대대로 산악관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활성화시키고 미래의 새로운 산업으로는 AI 피지컬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완주가 국가 산업으로 인해서 수소산업을 우선적인 점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말로만 수소산업이지 50만 평 계획했던 것도 19만 평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실천적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완주에는 농업진흥청 그리고 축산과학원 또 인근에 인재를 배출하는 전북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특성화된 농산업 AI 피지컬 산업을 국제적 경쟁력 있는 특성화 사업으로 키워서 우리 완주의 먹거리 또 전북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과 산악관이 협력을 해서 그런 일들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1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를 둘러싼 봉동, 삼내, 이서와 용진 등 4개 읍면에 70% 이상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생활권이 전주에 종속되는 현상은 더 심화됐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완주군에서는 15만 자족 도시를 내걸기도 했고 최근 또 전주와의 통합 과정에서 독자적인 성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번 질문 구경석 후보부터 답변 주시죠. 예, 우리 완주는 완전한 고을 완주입니다. 370만 평의 첨단 과학단지에 이어서 지금 19만 평으로 축소됐지만 앞으로 150만 평 정도를 새로운 산업단지를 구성해서 500만 평의 산업단지를 구축하고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또 안정된 정주 환경을 만들어야 돼야 머무르고 경제를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완주에는 전라북도의 대동맥인 만경강이 흘러고 그 만경강 주변에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명탈리 지금 성덕 고천지구를 6천 세대 정도 에코시티를 조성해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정주의 안정을 통해 사고, 그런 분들이 완주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은 교육 여건이라든가 생활 환경 여건이 미흡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명문 중고등학교 유치, 또 정주권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생활, 문화, 체육 시설들을 갖춰서 그 균형 있는 완주로 발전시킬 거고요. 동부 산악권이 조금 소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레저, 관광, 스포츠 사업을 민간 자본 1조 5천억 정도를 유치해서 기울어진 완주의 균형을 잡아서 순환 경제 자족 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희태 후보 답변 주시죠. 저희가 공단이 320만 평입니다. 50만 평은 수도특화 국가 산업단지가 현재 진행하다가 신속하게 진행해서 19만 평을 먼저 했고 31만 평은 함께 개발해서 일반 우리 산업단지로 함께 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완주군은 최근 4년 동안 약 9천 명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0만 인구를 돌파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도 이런 성장 흐름을 이어온 것은 전국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일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는 자족 기능 강화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생활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완주 안에서 일하고 교육받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문화생활까지 가능한 독립적인 생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시설 확대, 교육 인프라 강화, 문화체육시설 확충, 생활형 상권 육성 등을 통해 청년과 가족이 완주 안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느끼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분산형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산 육지해면 등은 관광, 힐링, 체류형 산업과 또한 소양 상관 그리고 구이, 동상 등 더군다나 함께 어울려서 저희가 관광, 힐링, 체류형으로 가고자 하며 균형 주천 특화 전략을 강화하고 디지털 원격 근무 거점과 생활 인프라를 확대해 읍면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후보는 선거의 핵심 구호를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계신데요. 어떤 문구인지 함께 보시지요. 네, 이번에는 첫 번째 자유토론 순서입니다. 한 후보당 6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분이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토론을 운영하실 수 있고 상대방은 이 통제에 따르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을 하는 후보는 상대방에게 상식적인 선에서 적절하게 답변 시간을 제공하시기를 권합니다. 사회자는 되도록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답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일정 시간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유희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구경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답변은 한 번에 좀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거 보셨습니까? 이런 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밀 사무실에 수십 대 전화기로 선거운동, 완주군서 불거진 대포폰 불법 논란. 이게 전북자치도 완주군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수십 대의 전화기를 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완주군의 한 건물 사무실 이 두 개에서 무신고 선거 사무실을 차리고 각각 수십 대의 전화기를 놓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첩보를 토대로 완주군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나도 완주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국영석 후보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혹시 국 후보님께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신지요? 먼저 선거는 결국 국민의 삶과 완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에 필요한 것이 계속된 갈등과 의혹제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산과 경제를 챙기고 국민 화합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후보님께서는 선거 이후에도 완주가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군수는 단순히 주장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자리입니다. 후보님의 공약 가운데 국비 확보 계획과 재원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중앙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어떤 행정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그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는지 국민께 설명해 주십시오. 또 산업과 경제는 결국 기업 유치와 일자리 문제인데 후보님께서는 어떤 기업과 어떤 산업 구조로 완주의 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2022년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후보 자격 문제가 제기되어 결국 공천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2026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단순 감점이 아니라 아예 부적격 판단으로 경선 참여 자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같은 정당 안에서 반복적으로 자격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국민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보님께서는 불출마 선언 후 다시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결선에서 또 다른 후보 정책 연대를 하고 결국 무소속 출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후보님의 정치적 기준과 방향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판단이 부당하고 억울했다면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무소속의 길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다시 복당하고 공천을 신청했다가 부적격 결정 이후에 다시 무소속 출마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는 후보께서 정치적 신념과 가치로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반복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인지 그 부분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님은 완주군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산재 전문병원을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주군 전북 식별자치로와 노동부에 신청하여 설립하고자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재 전문병원이 설립되면 완주군 근로자들에게 필수 의료 혜택을 들 수 있게 되어 안전과 치료를 모두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병원 운영비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므로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공공의료원과 24시간 응급실, 분만실 운영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 공공의료는 전문의 부족과 막대한 운영 적조로 전국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분만실은 단순 산부인과 하나만 아니라 응급의학과 마취과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집중치료의 체계까지 24시간 함께 운영돼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 저기 유희태 후보님, 지금 크게 보더라도 한 6가지 이상 굉장히 큰 주제를 질문을 해주셨고 시간이 지금 1분 20초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나머지 시간은 답변 시간으로 좀 주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1분 30초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 짧은 시간입니다만 요령껏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우리 유희태 후보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궁금해하고 또 관심 있는 사항을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렇게 비밀 사무실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겪는 과정에서 우선 공천 배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년 전에도 유 후보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상습 도박꾼이다. 상습 도박꾼이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내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상가에 가서 잘못된 행동을 100번 말씀을 해도 죄송하고 사과드릴 일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중앙당에 각종 투서를 해서 저를 공천 확정 전에 우리 군민이 선택은 압도적으로 선택은 후보를 배제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도 제가 불출마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유이태 군수님의 지난번에 오셨더만 지난번에 3년간 3년에 걸쳐서 만경강의 기적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군민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만경강 주변에 마그네딸이 주차장 하나 남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독선과 불통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답답한 군민들에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정책 연대를 통해서 완주 군민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드린 1분 30초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공수를 바꾸어서 구경석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이따 또 질문해 또 주시죠. 하시죠. 뭐 먼저 하시고 싶은 얘기를 더 하시고 그다음에 자, 이 그림을 한번 아니 그거 하나는 봐주시죠. 해주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저야 제 질문 시간인데요. 네, 주도권 토론 해 주십시오. 저 이 그림을 좀 보신 적 있습니까, 유태 후보님? 저는 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 색깔의 토지 소유주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알죠? 예, 예. 그 노란색 토지 소유 기업이 우리 유이태 후보님의 친인척이 맞죠? 친인척이 아니고 잘 좀 보여주십시오. 예, 예. 땅을 자, 거기에 우리 노란색 그 부지는 유이태 후보님의 친인척 동서 처제 조카가 관련된 사업체라고 제가 듣는데 언론을 통해서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맞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친인척으로 하지 마시고 예. 그건 그렇게 아니 하면 이게 안 되고. 친인척이 관계된 회사. 문제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 아니 질문 어쨌든 아직 질문 해놓고 답변을 하시죠. 제가 시키지 답변은 말고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 이제 색깔을 보시면 이 주황색, 예, 예. 주황색 토지주를 아십니까? 예. 주황- 말씀하세요. 예. 토지주가 제가 듣기로는 예, 예. 유이태 후보님과 배우자 박모님의 그 영농조합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맞습니까? 그 땅을 정확히 봐야 보겠는데요. 예, 예, 이렇게 그게 잘. 어디까지인지 자, 예, 정확히 봐야 할 여기 것 같아요. 주황색. 이 토지주가 네. 유이태 후보님과 우리 배우자 되시는 분의 영농 민들레라는 영농 법인 소유라고 저는 아는데 예, 말씀해 보시죠. 맞습니까? 제가 예, 그러고요. 답변해드릴게요. 예. 자, 이 부분 녹색은 우리 유이태 후보님 토지라고 그 언론에 보도됐는데 맞습니까? 고대에서 말씀하시죠. 제가 자,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에 이 토지가 6만여 평이 유이태 후보님 배우자 본인 또 동서 처제 조카가 관련된 기업체 법인의 소유라고 그렇게 언론이 보도됐어요. 근데 이 부지로 지금 국도 17호선이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함을 저는 우리 지역에서 평생 살아오고 도의원 8년, 조합장 17년 17개월 하는 동안 이 선영의 불편함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유이태 군수님이 당선되시고 취임하신 후에 이 도로가 선영 변경 계획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무려 우리 완주 군민들이 4천만 원이나 이런 예산도 우리 복리후생 예산이라든가 저기에 생활민원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이렇게 접하는데 400억 이상을 들여서 어떻게 공교롭게도 계획선이 이렇게 나요?
이렇게 계획선이 저에게도 나서 2분을 주십시오. 제가 계획선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발이 돼서 그 사정 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참 세상에 이렇게 공교롭게도 어떻게 유이태 후보님이 군수를 취임하고 나서 거기에 국도 17호 계획선이 변경안이 논의가 되고 또 그 부분이 고발이 돼서 사정당국에 지금 수사가 진행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진짜 이게 사실일까? 저도 사실일까? 많은 의문을 2분을 갖습니다만 주할 거 아니겠어요?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만 여기에 또 더해서 네. 구경석 후보님, 예. 그 아까하고 같은 지금 1분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예. 질문 여기까지 해주시고 예, 예.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참고로 말씀드려서 지금 국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국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한 것은 끝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완주에 연수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6만여 평이라고 하는데 5만여 평을 연수원을 강원도에 연수원을 치겠다는 것을 그 회사한테 이왕이면 김제는 삼성 연수원이 있는데 여기 완주로 연수원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측정까지 하고 거리 측정까지 하고 그게 참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연수원 유치하려고 하고 연수원 유치가 간단치 않습니다. 또 하나 운주에 돈사가 있고 바로 옆에 식품회사가 나가겠다는 것을 돈사를 저희가 전원주택으로 바꾸면서 돈사 해결할 테니 연수원 좀 해달라 요청해가지고 거기도 진행을 하다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연수원 부지를 가지고 법인에서 그걸 검토하는 거 가지고 갑자기 유이태하고 관계된 회사. 아니 그냥 연수원이나 기업 이체가 간단히 말로 됩니까?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서 연수원 하나가 대기업에 온다는 건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연수원을 유치해서 많은 기업들을 처치했지만 아직까지 유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땅에 만여평 민들동 영농조합이 가까이 있다는 거 합니다만 그 땅을 봐서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걸 보고 그 뒤에 산을 거기 연수원을 무지로 지금 한 것을 가지고 그걸 마냥 무슨 특정인 관계, 가족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네. 정리해 주시죠. 드린 자, 1분 30초가 그래서 다 됐습니다. 미진한 말씀은 나머지 또 뒤에 있을 2차 토론에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뭐냐면 네, 아니 아까 뒤에 2차 선관위 토론 때 조사하는 말씀해 거에 대해서 주시죠. 왜 답변 않고 넘어가는지. 다음 질문에 2차 때 진행해 주시죠. 예,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6분씩. 설명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다시 2차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완주 로컬푸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로컬푸드는 지난 20년 동안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을 했고 전국에서 또 수많은 벤치마킹 행렬이 이어졌죠. 하지만 최근 출하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직매장 또 매출 성장도 정체에 이르면서 사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지속 유지 가능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계를 맞은 로컬푸드 사업 어떻게 보완하실지 궁금합니다. 유이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완주 로컬푸드는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로컬푸드의 대표 성공 모델이었습니다. 현재 연간 약 900억 원 규모의 매출과 2,500여 농가가 참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로컬푸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개도 정부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로컬푸드의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공식품, 발효식품, 건강식품, 간편식까지 확대하고 학교 중심 공공급식을 경로당, 복지관, 취약계층 돌봄 영역까지 넓혀 안정적인 판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온라인과 AI 기반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AI 기반 소비 분석, 수도권 새벽 배송 연계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셋째, 완주 로컬푸드 미래 건강산업과 관광산업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완주의 경쟁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 기능성 식품과 웰니스 푸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건강식 체험, 로컬, 미식 관광, 치유 프로그램, 숙박 힐링 산업, 계절 축제와 연계 체류형 경제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직매장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원물 판매에서 기능성 식품 웰니스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K 웰니스 푸드밸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구경석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로컬푸드 임정혁 군수님 재임 시절에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와 제가 이게 원산지인 오이따현의 오야마 농협을 그 전부터 여러 차례 방문해서 임정혁 군수님과 많은 논의를 해서 그 군수님의 의지로 이 전국에 새로운 사업을 육성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임 임정혁 군수님의 공로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나름대로 이렇게 성과를 봅니다. 그런데 모든 농축산물이 유통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깨지면은 실질적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그 한목적성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의 본 취지가 지산지소 운동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 주민에게 직접 공급해서 5, 6단계에 돼 있는 2, 3단계로 그 유통 단계를 줄여서 그 가치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면서 또 농산물도 얼굴 이름 있는 농산물로 서로가 신뢰성을 갖고 그 소비자는 가치를 존중하고 가격으로 지지를 하고 생산자는 소비자를 한 형제로서 보고 좋은 농산물,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소비시장을 저는 지역의 그룹에 한정되지 않고 소비자 그룹을 형성해서 대도시에 일일 24시간 내에 배송할 수 있는 콜드체인 시스템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주시죠.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것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서도 운주나 경천처럼 중심지에서 먼 원거리 면 지역들은 고령화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죠. 하지만 돌봄 인력과 시설은 매우 부족하고 고령자들의 왕래도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일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구경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첫째는 고령화된 어른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른들 놀러 가시는데 우리 어른들은 기다려주지를 안 해요. 그래서 기다려주지 않는 어른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을 신속하게 제가 군수가 된다면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안정한 공간을 좀 공급해드리고요. 우선 또 일자리를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일을 하면서 용돈벌이도 하지만 서로 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협동조합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 연대적 조직을 활성화해서 고령화된 우리 지역 사회에 또 은퇴농, 귀농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재능을 받아서 사회적 공동 연대 조직을 해서 상호 협조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늘진 곳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희태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완주군의 고산 육계면 지역은 고령화율이 4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선 8기 동안 완주는 약 2,5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179명의 종사자가 현장에서 돌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활동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최고 개선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역시 2,555명 순위에서 4,867명까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 속도를 고려해 본다면 근본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완주형 교통복지를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습니다. 행복 골대시와 순환형 마을버스를 확대하고 병원과 복지시설을 연계하는
맞춤형 셔틀 노선과 예약형 교통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식사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고 AI 기반 건강 모니터링과 응급 대응 시스템을 도입해 응급 상황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복지는 거리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완주를 늙어도 불안하지 않는 도시, 부모님을 보내도 안심드는 도시, 그리고 복지 때문에 떠나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 대표 농촌형 스마트 통합 돌봄 도시로 반드시 만들고자 합니다. 네, 두 후보는 완주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도 3대 공약을 그래픽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다시 두 번째 자유토론 순서입니다. 시간과 방식은 앞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경석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지요. 전 질문과 그렇게 연계되는 질문이 되겠어요. 전 질문과 연계되는 질문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전에 질문 드린 바와 같이 유이태 후보님과 또 친인척이 연관된 토지가 아까 선영 변경원은 건너편에 이게 경천제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이 밑에 토지를 또 그 법인 회사가 구입을 합니다. 이게 구입을 하는데 구입 시기가 여기에 둘레길이라든가 황토길이라든가 몇십억이 예산이 투자되는 그 시점 시기에 토지를 구입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의 언론 보도 의혹에 의하면은 이 부지 매입 시기에 맞춰서 유이태 후보님 군수 재임 4년에 특채를 한 경우에 직원이 한 분 있는데 이 토지주의 자녀가 특채됐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 토지주의 자녀가 완주군청 공무원으로 특채된 것이 사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이 제방 위로 둘레길을 해서 또 이 사진도 현 후보님이 기념사진도 예산을 중공식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그런 말씀이 계세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인가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예, 조금 전에 저한테 그 기회를 안 줘서 좀 했습니다만은 이 법인을 연수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지만 결정이 아직 안 됐지만은 그런 과정을 이렇게 좀 언론사에서 좀 이해할 수 없어서 저희가 경찰청에다가 저희 아내가 고발까지 할 정도 됐습니다. 이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허위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서 아마 그 내용을 허위사실 전파하는 것도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기 바라고 또 하나 후보님, 말씀드리면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지금 그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했지만 허위 사실인가요? 아니 반박이 했죠. 아니 토지주의 자녀가 채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기 그거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청원 경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후보님 그것은 됐습니까 안 그게 됐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을 욕을 해주시죠. 우리가 공개 채용해서 한 것이지 어떤 그 사람을 한번 제가 그분이 준비해 봤어요. 채용된 건 사실이죠. 그게 그 사실 과정에 아닌가요? 그 채용 관계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가를 봐야죠. 여기 보니까 제가 내용을 알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아니, 최소한도로 사실이요, 아니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용을 여기가 알아봤더니 정원이 하나가
퇴직해 갖고 부천으로 가서 공개 모집에서 했다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절차를 유일하게 따면 특채를 하셨죠. 특채가 아닙니다. 특채가 아니고 네, 그럼 어떻게 절차상 위법 사항이 있는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부당한 갭이 있다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뽑았는지 봐야죠. 공개청에서 쓴 거예요. 그게 사업 계획이 추진될 시기에 토지가 매입이 되고 그런 것이 전혀 또 아니고 매입된 시기에 특채가 또 하나,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발언 언론 주셨으니까 보도를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답변을 쓴 시간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인용하니까요. 지금 예 봤어요. 아니요를 그거 좀 봤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거. 채용 관계도 합법적으로 된 것이지 어떤 저기를 가지고 어떻게 특채 그런 말씀을 아니 상관하시 말고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는 연관성 거죠.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연관성이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몇 가지만 공교롭게. 챙겨보시고 언론에서는 악의적으로 저한테 허위사실 제 같은 것이 시간이니까요. 있어가지고 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쓸 시간 줘야 할 거 아니 아니에요. 답변 됐고요. 그 정도면 됐고 공교롭게도 자. 이 지역에 군비 예산 계획이 투입되는 시점에 토지가 매입이 되고 매입된 시점에 그분 자녀가 채용이 되니까 우리 군민들은 참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된 일인가 좀 질문을 해달라.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부분이 예사롭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또 고소고발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요. 아니, 저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수사를 통보받은 바는 없지만 문제는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하도 언론사가 소설 같은 일을 하도 써서 무슨 그 연수원 하나 유출하고 가지고 그렇게 무슨 뭐 차명으로 한 것 같다. 뭐 의혹이 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그걸 갖다가 전파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도 않고 또 청경관계를 뽑은 것은 부족한 사람. 자 됐고요. 자 하나 더 지금 읽게요. 후보님 잠깐 됐어요. 제 시간인가요?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떤 그림. 겁니까 또 그건? 어떤 이게 보여주시죠? 국도 17호선을 이렇게 선형이 기존에 있는 선형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참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많이 가져요. 여기에 토지가 유이태 후보님 친인척 관계된 분들이 6만 평을 갖고 있는 자리로 400억 이상을 투입되는 선양개량 사업을 계획을 하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어진 6분의 시간이 다 됐고요.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저기 유이태 후보 30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17호선이 국도입니다. 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관련 어디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 행정 계획이 있다거나 확정 설계가 아닌 아이디어를 도와낸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언론에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직은 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그리고 아까 400억 예를 좀 저는 아직도 못합니다. 어떻든 언론에 따르면 행정 관련 부서에서 2020년 국가 상위계획 수요조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지역 현안을 검토하며 작성된 내부 참고 자료에 불과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문에 반박이 나갔어요. 핵심 행정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은 사안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국가적 사건 명칭까지 거론하면서 연결시키는 것은 선거 국면에서 상대 후보에게 정치적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시간으로 듣고요. 지금부터는 유이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계산하겠습니다. 예, 겉들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는 소모적인 네거티브가 아니고 이게 완주국민들은 정책과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는 정책과 비전으로 상대를 네거티브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거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왕에 말씀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와 반복적인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근거 없는 주장과 네거티브가 아니라 국민 삶과 완주 비례를 놓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정치 공방보다 완주의 미래와 국민 삶으로 평가받고자 합니다. 근거 없는 의혹과 반복적인 네거티브,
국민께 큰 피로감만 드릴 뿐입니다. 국민께서 이제 갈등과 공방보다 누가 실제로 완주의 미래를 책임 있게 이끌 수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오직 국민의 곁에서 국민만 바라보며 새로운 완주를 만들어 국민 삶과 완주의 미래로 답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 수상히 말씀 못하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님께서는 2020년도에 민주당 공천위에 결국 후보 자격이 취소된 바 있죠. 그 사안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아까 미리 도박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보니까 이렇게까지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2022년도 민주당 공천위에 결국 후보 자격이 취소된 거 있고, 그것도 무엇입니까? 2020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단순 감점이 아니라 아예 부적 판정으로 경선 참여 자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보통 감점을 받고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데 후보님께서는 왜 경선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부적격 판단을 받으셨는지 그 사실을 국민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에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공보문을 보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이거 누가 보입니까? 이거? 이 공보를 보입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트랙 정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은 이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 후보님께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예. 근데 그 글씨를 볼 수가 없을 정도 적어서 안 보입니다. 이분에 대해 국민들께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벌금이 500만 원까지 나온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사고였는지, 어떤 법 위반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국민께 직접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에 대한 예산 관련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예산을 국영석 후보께서 한 걸 보니까 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막 한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은 수천억 원 규모 국비 확보, 중앙정보협의, 광역행정 네트워크, 장기간 행정 경험이 함께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현재 완주군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씩 아닙니까? 9천억 수준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거대한 고객들의 총 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안을 실제로 계산해 본 적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행정을 해보면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와 실행 가능한 행정 체계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전체 공약 총 사업비, 군비, 국비, 민자 비율, 우선순위, 연차별 추진 계획, 실패하거나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 대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는 공약을 일단 크게 던져놓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면 완주군 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국비 확보 경험, 대규모 행정 추진 경험 없이 이 거대한 사업들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시 계획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것을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그런 그 사무실 불법으로 움직였던 거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주려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또 아까 저는 연수원을 유치하려고 한 걸 가지고 너무 저기 했고 또 2017년부터 정천유산 진행되던 것 같다가 환경 정리하는 한 거 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채용과도 전혀 무관하다. 또 한 가지는 그게 보시면 한번 절차라든가 문제가 있는 걸 파악하고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 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던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말씀 여기까지 듣고 한 1분 남짓 남았는데요.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유이태 후보님께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책임을 지하니까 회피를 하시는데 군민들한테 명백하게 좀 시원시원하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독선, 불통, 국민의 답답함입니다. 그냥 시원하게 그건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하셔야지 어디 그냥 답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좀 책임을 모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이제 10초만 자, 2022년도 여러분들의 저를 현실을 더 크게 왜곡시키고 과장시켜서 저를 공천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당이 저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9대
지방선거에서는 구경석이는 감점 예의 대상자로 최고위원회에서 저를 의결을 2차례나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2026년에도 이거 딱 보세요.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게 구경석이가 그냥 적격이에요. 적격인데 구경석이가 이런 잘하고 용감한데 군민의 지지를 받는 구경석이를 그냥 참여시키면은 군민이 선택할 것인데 저는 돈이 없고 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에서 적격, 네. 감점 예의 적용 대상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여기까지 다시 듣겠습니다. 막고 그런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답변 제가 못 드린 1분 드리는데 30초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아쉽지만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미처 다 하지 못했거나 국민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번 마무리 발언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 이번에는 좌석 역순으로 구경석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 국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군수라는 자리는 투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국도 17호선 계획이 현직 군수가 또 관계 친인척이 연관된 대로 선형 변경 계획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에 맞춰서 토지가 구입이 같은 날 되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채용이 되는 이 아이러니한 공교로운 일을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또 유이태 군정 4년 만경강의 기적은 사라졌고 독선과 불통으로 군민은 답답합니다. 또 황금알을 낳는 완주 행복도시로 군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 군정은 갈등을 해도 애매모호합니다. 완주를 분명히 지키고 군민과 함께 군민 시대를 열어갈 준비된 구경석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드린 말씀과 같이 저는 백이 없고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앞섭니다. 이 구경석에게 내일부터 사전투표를 통해서 한번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유이태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완주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도 17호선, 그것은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그걸 선형을 변경시킨 사실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것을 몰라도 너무나도 허위사실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지 않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또한 만경강 기적, 한강 기적을 뛰어넘는 만경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이 저희가 했고 만경강 기적 내에는 다양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완주의 답은 책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 있고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크게 듣겠습니다. 국민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신 불평난 불공과 바람이 실제 정책이 되고 정책이 다시 국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을 만들겠습니다. 완주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기존 제조업은 수수산업과 피지컬 AI로 새롭게 도약하고 농업은 로컬푸드를 넘어 K 웰리스 푸드밸리로 성장할 정도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년은 완주에서 배우고 일하고 창업하며 꿈을 키우고 어르신은 어느 읍면에 살아도 돌봄과 교통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약속드렸던 민생 안전자금 저희가 100만 원을 책정했지만 우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1차 30만 원을 지원하도록 의회와 구성되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 위에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청년은 기회가 넘치고 어르신은 행복하며 기업과 사람이 함께 보이는 새로운 완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경제 1번지, 행복지 1번지, 그리고 문화예술 스포츠의 메카가 되는 우리 완주군이 되도록 저희가 성심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2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주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계속 인구가 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지요. 하지만 전주 주변에만 인구가 집중되면서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로 홀로서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완주군의 미래를 누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후보들의 역량과 비전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완주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